자, 이제 아까 앞에 구조체 봤고요. 이번에는 구조체를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구조체 타입을 보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타입의 구조체.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참조한다는 것이 뭐냐니까 내부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링크 시켜놓은 거예요. 포인트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지정하는 방식을 자기 참조 구조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데이터는 그냥 배열로 이제 멤버 변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링크라는 변수는 리스트 노드라는 것을 참조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요 구조, 요런 형태를 연결 리스트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은 타입 디파인 이것은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죠? 여기 지금 요 스트럭처를, 이름을 여기 노드라고 이게 별도로 지정하고 싶을 때, 그죠? 타입 디파인 해 놓은 거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타입 디파인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안 해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타입 디파인이 붙으면 뒤에 별도로 별칭을 하나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타입 디파인 안 하고 그냥 스트럭처에서 뭐 리스트 노드다 하면은 그냥 리스트 노드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바깥에서 노드 이름을 스트럭처 이름을 리스트 노드라 줬지만 이건 노드로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없다고 가정하면 그냥 스트럭처 리스트 노드, 그러면 리스트 노드의 포인트의 링크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자, 그래서 요 놈이 스트럭처 안에 자기 자신을 한번 가리키는 요 포인트 타입이 하나 다시 지정해 놓은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의 스트럭처를 가리키는 포인트 타입을 하나 지정해 놓은 거. 요런 것을 자기 참조 구조체라 한다. 그래서 요건 뒤에 가서 또 계속 우리가 연결 리스트에서 사용할 타입이에요. 예, 그래서 요것을 요런 타입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초기화 관련된 건, 포인트는 초기에는 일단 뭐 널 타입으로 지정하고 초기화 시켜주는 게 좋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값을 지정해 주는 게 낫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PC라는 게, 그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PC라는 포인트를 캐릭터 타입으로 내가 지정했는데, 여기 지금 스타의 PC에는 값을 바로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죠? 자, 이 PC가 가리키는 번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A라는 값을 넣어라.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예, 번지를 PC라는 곳이 가리키는 번지를 초기화시켜 놓고 나서 값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예. 자, 요거는 뭐 앞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더 생각해야 될 게 정적 메모리와 그 다음에 뭡니까?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죠? 정적 메모리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뭐 배열을 지정해주면 배열의 길이를 딱 이렇게 지정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A라는 배열은 int 타입의 배열인데 길이가 10이다.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정적 타입의 고정된 배열의 길이를 가지는 거예요. 그죠? A라는 배열은 길이를 10만큼 가지도록 해준 거죠. 근데 요런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N이라는 변수를 값을 10을 넣고 B라는 배열을 N 길이만큼 지정하겠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건 안 돼요. 그죠? 맞습니까? 네. 반드시 B라는 배열을 길이를 정하고 싶으면 int에 B의 길이 10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죠? 지정을 해줘야지 앞에서 변수를 사용해서 뭐 int가 10인데 이 변수 값을 넣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변수 값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변수 값이 바뀌면 이 길이도 바뀐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동적 메모리처럼 내가 쓰겠다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동적 메모리 지정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반드시 그냥 처음에 배열을 잡아줄 때 길이를 딱 설정을 해주는 거는 그 길이만큼 딱 설정을 해줘야 되죠. 길이만큼. 여러분들 이거 내가 하면서 뭐 여러분들 필기 같은 거 전혀 안 하네. 내가 말하는 거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나?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전혀 필기를 안 하네. 뭐 필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이해 다 하고 있다면 필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어쨌든 다이내믹 지금은 점적 스테이틱 메모리 할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이제 메모리 길이를 필요에 따라서 막 가변시키고 싶다 이거죠. 왜냐하면 어떤 배열에 저장할 데이터가 길이가 안 정해졌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배열의 길이를 막 가변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이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동적 메모리 할당 방식으로 저장한다 이거죠. 동적 메모리 할당. 동적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했느냐? U라는 우리가 그 연산자 U라는 것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할당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동적 메모리를 할당했으면 나중에 지워줘야 돼요. 메모리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리 관리를 해줘야 돼요. 코드상에서. 그래서 U로 해서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고 했으면 나중에 delete라는 것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할당한 메모리를 지워줘야 된다. 네. 그래서 메모리 관리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U 연산자는 어떻게 쓰냐? 자, 데이터 언더바 타입이라는 이것을 이제 새로운 U에서 이제 생성한 거죠, 그죠? 그러면 P 데이터 타입의 요 포인트를 지정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U 연산자 쓸 때는 반드시 이제 그러니까 포인트 타입을 써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요거는 일반 그 변수고 요거는 배열 타입의 그죠? 변수다 하는 거고 지울 때는 앞에 딜리트 일반 변수는 그냥 딜리트 하면 되고 배열 타입은 이렇게 딜리트의 배열의 길이 이렇게 해서 지워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캐릭터 백 하면 뭡니까 이게 PC라는 포인트를 통해서 뭡니까 PC는 길이를 100개를 이제 캐릭터 타입에 100개의 메모리를 할당해 줍니다. 그죠? 아니면 new int 하면 PI는 new int 하면 int 타입에 뭡니까 PI 변수 포인트 타입의 변수를 하나 할당해 줍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변시키는 가변 연산자를 사용해서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예를 봅시다. 예를 보면 자, x라는 변수와 py는 뭡니까 new int 했죠, 그죠? new int에서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이게 py는 아까 별표의 py는 뭡니까? 이 값을 바로 py가 가리키는 곳에 넣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int 타입으로 지정한 이 객체에다가 20이라는 값을 넣어라. 그 할당하는 거. 자, 이렇게 할당해 주는 거. 아니면 배열 같으면 이렇게 배열의 길이를 할당해 주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array b를 b에 몇 번지의 값을 뭐 어떤 값을 넣어라. 이렇게 할당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방법이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 길이는 계속 또 가변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new int에서 또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ARB라는 포인트 타입 변수에다가 지금 한번 만들고 나서 또 다음에 또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와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자, 여기 보면 스트링이라는 캐릭터 타입의 포인트는 캐릭터 1000이다. 그럼 길이를 1000만큼 잡아줬죠, 그죠?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게 스트링이 느릴 때까지 느리면 그죠? 스트링이 느리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아무 값이
갖고 있는 가리키는 값이 없는 거예요. 그죠? 스트링이라는 이 포인트가 가리키는 번지 값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insufficient memory available 해서, 그죠? 메모리가 가능한 게, available한 메모리가 insufficient하다. 뭐, 메시지 뿌려주고. 아니면 이게 널이 아니다면 어떤 이제 번지가 할당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거지. 그죠? 네. 자,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또, 예를 보도록 하고, 여기 뒤에 가면, 예, 배열 타입이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이제 뭐 함수로 넘겨줄 때 여러분들 이거 옛날에 했었죠. 그죠? 예, 이런 타입으로. 2차원 배열을 메인 메모리에서 어떤 그 함수로 넘겨줄 때는, 뒤에, 그러니까 행과 열번지 값을 지정해서 넘겨준다. 그죠? 이렇게 해줬죠. 그죠? 이렇게 해줬는데, 자, 여러분들 이것을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려고 하면, 자, 2차원 배열을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려고 하면, 먼저 행번지를 동적 메모리로 하나 지정해주고, 자, 지금 보세요. 매트라는, 내가 그 변수를 2차원 배열로 내가,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고 싶다. 그죠? 그러면, 매트는 int에 뭡니까? 스타형으로 지정해 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행번지에 대해서 각각의 그러면 이제 행번지에 대해서 int에 뭡니까? 포인트형으로 그죠? 하나 지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행이 가리키는 그러면 이제 요 각각의 행번지를 가리키는 포인트가 발생이 됐으니까 거기서 더 10번째를 하나 더 추가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0번째 행이 가리키는 열의 값, 1번째 행이 가리키는 열의 값, 이렇게 각각 여러분들이 가리키도록 이렇게 이중 포인트로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은 이중 포인트로, 그러니까 행번째를 먼저 발생하고 10번째를 발생하는 그런 타입으로 지정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얘가 있어요. 여기 얘가 있는데 보면 이제 뭐 allocate two dimension 뭐 했죠. 그죠? int 해서 row와 컬럼 값을 메인에서 넘겨줬어요. 그죠? 근데 요놈은 이제 요놈 함수는 뭔가 내부에서 2차원 배열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이중 포인트로 선언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매트에 뭡니까? 행번지를 new int 했죠. 그죠? new int. 그래서 매트는 이중 포인트예요. 매트는. 그래서 이중 포인트인데, 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하고, 그 로에 대해서 칼럼 번지를 각각 지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new int, 여기는 포인트 표시했죠. 그죠? 포인트를 지정하고, 여기는 이제 행이 가리키는 칼럼들은 그냥 new int에서 제너레이션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 포인트로 제너레이션 해야 2차원 배열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동적 2차원 배열. 만약에 뭐 그냥 2차원 배열은 그냥 로와 칼럼 번지만 액세스 하면 되죠. 그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 그 책에 예 보면 190페이지 예를 한번 보세요. 190페이지에 보면 메인 그 25번째 프로그램에 25번째 라인에 보면 메인 프로그램 있죠. 그죠? 자, 이거는 내가 그냥 말로 설명하면 넘어갈게요. 배열, 2차원 배열을 생성하는 이제 예를 하나 보여준 거예요. 2차원 배열 동적 메모리로. 그래서 여기 보면 매트는 이중 포인트로 설정했어요. 그죠? 이중 포인트. 매트는. 그래서
매트가 이중 포인트를 설정했고 로우와 칼럼은 그냥 인터 타입으로 지정했죠, 그죠? 자, 바깥에서 내가 그러면 이제 이게 동적 메모리라는 것은 뭡니까? 배열을 이제 매트가 배열로 이제 쓸 건데 배열의 길이를 바깥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로우와 칼럼의 행과 열의 번지 값을 이렇게 스캔F 했죠, 그죠? 그래서 내가 행과 열 번지 값을 내가 화면상에서 입력해주면 그것을 로우와 칼럼으로 갖고 받아서 배열 그만큼에 해당하는 배열을 생성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로우와 칼럼 값을 입력해주면 그 값을 갖고 가서 여기 보세요. allocate 2D int라는 함수에 로우와 칼럼 값을 넘겨주죠, 그죠? 넘겨주면 뭡니까? 그거 넘겨준 결과 값을 나중에 이제 매트로 받은 거예요, 매트. 매트는 우리가 뭡니까? 여기 이중 포인트로 내가 설정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allocate 2D int 함수에 가보면 앞에 188페이지에 allocate 2D int가 있어요. 그래서 로우와 칼럼 값을 받아와서 그 안에서 로우 값하고 칼럼 값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제너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6번에 보면 int 포인트에 met equal new int row 하면은 매트에 대해서 로우만큼의 포인트를 하나 발생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로에 해당하는 칼럼들의 값들은 여기 지금 그 길이만큼 뭡니까? 칼럼만큼 지정해 준 거죠, 그죠? i가 그러니까 각각의 로에 대해서 칼럼만큼 설정을 해 준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지정한 로의 길이가 뭐 5다 그러면 각각 5에 대해서 자, 매트에 0, 1, 2, 3, 4 이렇게 5개 있겠죠, 그죠? 자, 요것이 가리키는 각각의 칼럼들을 별도로 이제 칼럼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칼럼이 되겠다. 그냥 갖고 칼럼의 길이. 그래서 그것을 새로 각각 요만큼 뉴 연산자로 제너레이션하고 요거에 대해서도 또 뉴 연산자로 제너레이션하고 각각 제너레이션 해준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각각 해야 이 각각의 로에 대한 칼럼 길이만큼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이 이게 5고 이게 6이다 하면은 칼럼이 6개짜리가 만들어진 거면 뭡니까? 5행 6열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5행 자, 0, 1, 2, 3, 4 0, 1, 2, 3, 4, 5 해서 5행 6열의 매트의 배열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각각 요 0번째 행은 여기 0번째 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0번째 행의 칼럼 요 길이만큼 칼럼이 6이다. 6만큼 만들어진 거죠. 제너레이션 뉴 연산자를 통해서 그죠? 이것을 이제 프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죠? i가 뭐 1에서부터 어디까지 로의 길이만큼 로의 길이가 5니까 5보다 작을 때까지 그죠? i가 5다 그러면 로 값을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바깥에 지정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길이만큼 그만큼 반복하면서 뉴 연산자를 적용해 준 거예요. 뉴 해서 그러면 0 매트의 i번째 해당하는 칼럼 제너레이션 하고 그죠? i가 0이면 0번째 해당하는 칼럼 제너레이션 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0번째 해당하는 칼럼을 제너레이션하고 칼럼이 6이다 그러면 6개 칼럼만큼 뉴 연산자를 사용해서 제너레이션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0에서부터 4까지 여기 로가 5니까 4까지 제너레이션 되겠죠. 5개의 로를 계속 제너레이션 하겠죠. 그죠? 로에 대해서 칼럼을 계속 같은 칼럼 길이만큼 제너레이션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동적 메모리에 2차원 배열의 동적 메모리에 제너레이션이 된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원 배열을 그냥 예전엔 그냥 정적 타입은 그냥 쓰면 되지만 이렇게 이제 동적 메모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제너레이션 해서 사용해 줘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션 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포인트 변수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스트럭처에서 링크 포인트로 자기 자신 자기 참조하는 거, 뭐 이런 관계를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드 타입, 연결된 타입. 자, 연결 앞에서 우리가 스택하고 큐나 이런 것들은 메모리를 딱 픽스 시켜놓고. 그 픽스된 메모리에서 뭔가 한게 그죠? 근데 이제 링크드 타입은 이제는 나는 메모리가 이제 픽스된 메모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 계속 제너레이션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개념은 이 링크드 리스트를 쓰기 위해서는 동적 메모리 개념을 앞에서 이제 사용한 거죠, 그죠? 동적 메모리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메모리예요. 메모리를 계속 내가 만들어 줄 거예요. 계속 필요한 만큼 만들어 준다는 거죠. 필요한 만큼.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용어를 좀 봅시다. 요거 내가 이제 요 상자로 표현했는데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가 A라는 이제 저장 장소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배열이 하나 이제 요거는 1차원 배열로 생각하면 배열의 1차원 배열의 저장 장소 하나로 생각하면 돼요. 1차원 배열에.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장소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A라는 장소가 하나 만들어졌고, 사실은 뭐 이거 거꾸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스택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뭐 A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A라는 게 만들어졌으면 A 다음에 이제 다른 또 연결해서 B라는 저장 장소 하나 더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A 다음에 뭐 B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A는 B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B 다음에 또 C를 하나 만든다. 그럼 또 B는 C를 가리켜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링크드다, 링크드. 그래서 A는 B를 가리키고 있고, B는 C를 가리키고 있고, C는 D, D는 E, 이런 식으로 계속 가리키고.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없으면 뒤에는 E도 뭔가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E는 뭘 가리키고 있냐? 너를 가리키고 있으면 돼요. 너를 가리키고 있으면 이제 그이가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가진대. 마지막.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드라 그래요. 노드. 그래서 노드에는 자, 우리가 볼 때는 저장 공간에 여기 이제 값을 저장하는 것인데, 이 노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항목하고 주소대. 항목이라는 것은 어떤 값을 저장할 건가.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A라는 노드에 사실은 A라는 저장 장소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죠? 그죠? 인트 타입이면 숫자가 저장될 거고, 캐릭터 타입이면 문자가 저장될 거고, 저장이 될 거예요, 그죠? 대신에 여기에 그럼 값만 이 A라는 노드는 값만 갖고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고 A라는 노드가 B라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그죠? B라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그 가리키는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가리키는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주소라고 그래요, 주소. 그래서 하나의 노드는 항목이라는 것은 값에 저장하는 값.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건가? 그 저장하는 값을 우리가 항목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요 A 노드가 B 노드를 이렇게 링크시키는, 가리키는 거. 가리키는 그 정보. 그것을 우리가 주소라 해야 되죠. B라는 노드가 어디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죠. 그 주소 값을 여기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드는 두 가지 요소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고 있어요. 항목은 그럼 당연히 배열이니까 배열이 어떤 값을 저장할 건가. 저장할 데이터 값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놈이 가리키는 위치. 다음에 찾아갈 위치. 요거를 이제, 요 포인트, 여기 주소다, 주소. 그 값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찾아갈 수 있죠, 그죠? 데이터 A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B가 연결되어 있다면 B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 찾아가야 됩니다. 메모리상에. 그죠? 내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뭐 요 메모리상에 차례차례 이렇게 안 쓸 수도 있죠. 예. 아예 막 이렇게 듬성듬성 막 중간에 건너뛰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어요. 대신에 A가 B를 찾아갈 주소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만 돼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노드라는 표현, 노드가 존재한다. 노드에는 항목 값, 요거는 이제 저장할 데이터예요. 저장할 데이터. 그다음에 주소, 찾아갈 다음 노드를 찾아갈 주소, 요 반드시 그걸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노드에는 데이터 필드와 링크 필드. 아까 데이터 필드라는 것은 요 항목 값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노드를 사실은 두 개의 값을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스트럭처 타입으로 표현한 거예요. 스트럭처 타입 안에 필드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죠? 몇 개의 필드가 존재하니까 데이터 필드와 링크 필드를 두 개를 정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필드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필드죠, 그죠? 변수 필드이고 링크 필드는 다음 노드를 찾아가기 위한 링크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 필드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봐보세요. 메모리 안에 노드의 물리적 순서가 일치할 필요가 없다, 그죠? 예. 물리적 순서하고 논리적 순서는 상관없어요. 뭐 어쨌든 여기서 이쪽으로 찾아가도록만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의미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뭡니까? 링크드 리스트를 하면 일단 이 데이터의 길이에 제한이 있다, 그죠? 내가 무조건 계속 만들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이 안에 끼워 넣을 수 있어요. 새로운 데이터를 끼워 넣기가 쉬워요. B라는 노드하고 C라는 노드 사이에 N이라는 노드를 새로 추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배열에서 보면, 자, 배열이 만약에 내가 설정한 게 배열이, 자, 4개, 0, 1, 2, 3, 4개의 배열을 번지를 있다고 가정합시다. A라는 배열이. 자, A라는 배열이 4개의 번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뭐, 5, 1, 4, 3, 뭐 이런 값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A의 0번지에는 값이 5가 있고, 그죠? A의 1번지에는 값이 1이 있고, A의 2번지에는 4, A의 3번지에는 3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1번지하고 2번지 사이에 새로운 어떤 뭐 값을 0이라는 값을 하나 넣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배열에서 자 값을 넣고 싶다. 그러면 자, 이 배열은 뭐 뒤에는 공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면 1번지에는 1을 그대로 놓고 이제 2번지에 그죠? A에 2번지에 0을 놓고 싶은 거예요, 그죠? 삽입하고 싶은 거예요. 값을 대체하는 거예요. 삽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을 옆으로 하나씩 옮겨놔야 되죠, 그죠? 이 값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중간에 끼워 넣는 거니까. 그러면 요게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이 되고, 옮겨놓고 나서 값을 0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맞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개, 이제 5, 1, 0, 4, 3, 이렇게 들어갔다 합시다. A라는 B에. 자, 0번지 인덱스 1, 뭐 2, 3, 4가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5라는 값을 지우고 싶대. 자, 5라는 값을 지우고 싶다 하면은 5라는 값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지우고 나서 이 값들이 하나씩 다 옆으로 옮겨와야 돼요. 이렇게 배열에서 옮겨놔야 되겠죠. 옮겨놓지 않으면 여기는 빈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빈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이런 작업들을 다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배열에서 이런 작업을 다 해주는 게 시간 낭비가 많겠죠, 그죠? 근데 링크에서
그냥 링크 드레스를 쓰면 새로 삽입할 연산은 요놈하고 요놈의 링크를 바꿔줘 보면 돼요. 링크 링크. 그래서 B가 아까는 C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B가 N을 가리키기도 하고 N이 C를 가리키기도 하면 그냥 삽입되는 거예요. 삽입.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이체를 옮기고 뭐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뭐 A, B 이제 C가 삽입됐는데 C가 있는데 C를 내가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링크에서는 요거 링크 끊어버리고 B에서 D를 가리키고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렇게 아주 쉽게 뭡니까 데이터를 뭐 삽입하고 삭제하는 연산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그죠? 예.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다. 대신에 단점은 이제 뭐 구현하는데 좀 복잡하다, 그죠? 복잡하기 때문에 뭐 오류가 발생하기 쉽겠죠, 그죠? 예,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봅시다. 이제 노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여기를 아까 노드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로 표현한다, 그죠? 자, 하나의 노드에는 데이터 필드와 링크 필드가 존재한다. 데이터 필드와 데이터 필드는 내가 여기 상자에 저장할 값이다. 상자에 저장할 값. 상자에 여기 노드에 저장할 값이 데이터 필드가 되고, 그 다음에 링크 필드는 자, 이 화살표 표시해놨죠, 그죠? 그래서 요 노드가 이 노드가 다음 어느 노드로 연결될 건가 하는 정보를 갖고 연결시켜주는 그 노드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드가 두 개의 필드가 쌍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노드라 그런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값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할 이제 만약에 A, B, C 이렇게 이제 값을 연결시켰다 가정하면 제일 처음에 A가 있었고 그 다음에 B를 제너레이션 해서 또 A를 B로 연결했고 B에서 또 C를 또 만들어서 또 C를 연결했어요. 지금 세 개의 값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리스트 상에서 세 개의 값이 있는데 여기가 마지막 단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다른 데로 연결될 게 없으니까 아까 널로 연결한다. 널 처리해주면 돼요. 여기를 널 처리해주면 여기 이후로는 더 연결된 정보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의미한대요. 널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 A, B, C 중에서 그러면 여기서 제일 처음 시작이 어디냐? 제일 처음 시작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연결된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처음 시작됐는가 하는 그 헤드 포인트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게 여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결 리스트를 만들 때 각각의 노드에는 이 두 가지 데이터 필드와 링크 필드를 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서로의 연결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작점, 여기 시작점이 헤드 포인트, 시작점이고 끝나는 지점, 널 포인트, 두 가지 데이터를 항상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연결 리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헤드 포인트와 널 포인트 두 개가 필요하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를 뭐 여러 가지 타입의 연결 리스트가 있어요. 단순 연결은 헤드 포인트에서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연결된 거 그죠? 마지막 말단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단순 연결 리스트를 하고, 원형 연결은 뭡니까? 이놈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연결시켜준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원형 연결. 이중 연결은 이놈의 링크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데 이놈의 시작점은 좀 그 앞에 노드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을 이중 연결 리스트라고 그래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뭐 세 가지 타입으로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는 거 보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구현할 거는, 그러면 연결 리스트로 이제 구현할 게 뭐 여러분들 스택도 구현할 수 있고, 앞에서 여러분들 스택 했죠, 그죠? 자, 연결 리스트 방식으로 스택을 만들 수도 있고 큐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연결 리스트 방식으로. 그래서 스택은 뭡니까? 하나씩 쌓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씩 쌓는 거니까 연결 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제일 처음에 A를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B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C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겠죠, 그죠? 근데 여기를 탑으로 포인트를 정해 놓는 거야. 그럼 여기를 널 포인트를 잡아 놓으면 여기가 제일 마지막 단이고 이게 제일 마지막이 되는 스택,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탑 포인트는 제일 꼭대기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두면 이제 연결 리스트로 스택을 구현한 거예요. 연결 리스트로. 자, 연결 리스트로 스택을 구현한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로 스택을 구현할 수도 있고 큐를 구현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 만약에 A, B, C 이렇게 쌓였어요. 스택에 A, B, C가 쌓여 있는데 D를 어떻게 새로운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해서 C에다 갖다 붙일 거냐.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잘 조심해서 잘 봐야 돼요. 아까 C에는 탑 포인트가 있대죠, 그죠? 탑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새로운 노드를 여기에 이제 연결시켜야 되잖아. 새로운 노드 요놈 링크가 요 C를 가리키도록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D가 C를 가리키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탑의 위치가 먼저 탑이 C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탑을 P가 가리키는 이 링크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탑 여기 보면 P가 가리키는 링크, 그죠? P 화살표 링크 있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스트럭처 타입으로 만들었다 했죠, 그죠? 그 안에 이제 링크 필드가 있는데 P는 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대요. P는. 그러니까 사실 이 P라는 것은 템포러리 노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템포러리 노드 포인트다. 그러니까 P는 일단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놈은 사실은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생성하고 나서 요놈 스트럭처를 생성하고 나서 연결이 안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려 하기 위해서 P라는 포인트가 요놈을 가리키게 하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P라는 포인트가 요거를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 P라는 것은 요 스트럭처 안에 링크를 가리키면 이 링크가 이제 어디로 연결될 거냐? 탑으로 연결해요. 먼저 이 탑으로 연결해요. 탑의 값을 링크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탑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C잖아요. 그죠? 그죠? 네. 탑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C잖아. 그러니까 일단 P가 탑을 가리키니까 C를 가리키는 걸로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거 잘 정신 차려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요 탑은 여기를 더 이상 가리키면 안 돼. 그걸 끊어줘야 돼. 그래서 탑은 P다 이렇게 지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P 값을 탑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탑이 갖고 있는 번지는 P가 가리키는 번지를 갖게 되겠죠, 그죠? 그럼으로써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단계가 꼭 필요해요. 새로운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먼저 요 놈이 가리키는 링크가 탑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요놈 포인트 번지를 탑으로 바꿔주면 탑은 비로소 탑이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삽입하기 전에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가 탑이 여기를 가리키게 됨으로써 그러면 이제 D가 삽입된 거죠. 새로운 요소가 삽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스택 할 때는 값을 푸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탑의 번지를 하나 증가시키고 값을 집어넣는다. 그죠? 항상 그랬잖아요. 그게 비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 되지. 그죠? 풀 상태인지 푸시하기 위해서는 풀 상태인지 체크하고 나서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풀 상태인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요 놈을 연결을 아까처럼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이제 요 새로운 노드가 삽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만 말해서 이게 도대체 감이 좀 안 올 거예요. 일단은 요거 보고 나서 이제 노드를 생성하는 걸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삭제하는 거 있어요. 삭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스택이라고 했어요. 그죠? 스택은 삽입 삭제가 어떻게 돼요? 네? 스택에 삽입하고 삭제는
반드시 탑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여기는 삽입, 이쪽으로는 삽입 삭제 안 돼요, 그죠? 반드시 탑이 있는 이쪽으로 탑에서 푸시한다든지 아니면 탑에서 삭제한다든지 이렇게 하죠, 그죠? 탑에서 기준 동작이 일어나죠, 그죠? 네.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연결 리스트도 우리는 삽입 삭제는 반드시 탑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봐보세요. 여기가 탑이잖아요, 그죠? 아까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탑이죠, 탑. 여기 탑을 했으니까 탑에서 삭제는 탑에 삽입하는 거예요. 탑 위에 하나 더 쌓는 거죠, 그죠? 요거는 삽입하는 것은 그죠? 그러면 그림은 어떻게 돼요? 이 C에 여기가 D가 됐고 탑이 스택 같으면 여기 탑으로 갈 거고 여기 뭡니까? 탑이 여기 위에 D가 하나 더 쌓이는 거죠, 그죠? 자, 그런 타입이 될 거고 삭제는 마찬가지로 탑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탑을 삭제하는데 자, C를 삭제하고 싶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포인트 P, 이게 템포러리 포인트다. P는 C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C를 가리키고 있어서 그래서 이 탑을 있죠. 이게 탑을 P로 일단 옮겨놔요. P가 C를 가리키고 있는데 탑을 P로 가리키도록 먼저 해준다. 네. 탑의 번지 값이 P의 번지로 복사가 되어 있죠, 그죠? 탑의 번지가 P의 번지를 일단 복사하고 나서 탑을 어디로 옮기냐? 이쪽 옮겨요.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뭡니까? P가 가리키는 링크가 가리키는 그 값. P가 가리키는 링크가 여기죠, 그죠? 링크가 가리키는 요 노드잖아요. 그 값을 뭡니까? 탑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값을 탑이 집어넣는데, 그죠? 그 값을 탑이 집어넣죠, 그죠? 집어넣으면 탑이 이제는 아까는 여기 C를 가리키고 있다가 지금 이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서 리턴, P 값을 리턴해줘요. 왜냐면 이거 팝 하는 거잖아요. 팝. 그죠? 팝은 뭡니까? 값을 하나 지우면서 뭡니까? 값을 리턴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리턴 P 해준 거예요. 그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삭제 유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 타입으로 구현한 거예요. 연결 리스트로.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러면 노드를 어떻게 생성하는가 봅시다. 노드를 생성하는 것부터 이제 하나씩 봅시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연결 리스트로 어떻게 노드를 생성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먼저 그러면 노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노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노드를 만들기 위해서 뭘 내가 만들어준다 했습니까? 스트럭처 타입을 하나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스트럭처. 이름을 노드로 합시다. 노드. 네? 노드 해주고, 그 노드는, 노드가 가지는, 필드 멤버는 어떤 게 있다 했어요? 링크 필드랑 링크 필드. 네. 자, 이게 뭡니까? 스트럭처에서 이렇게 돼야 되죠. 이 안에 어떤 필드냐니까 데이터, 인트에 뭐 데이터, 자, 저장할 값 데이터, 그죠? 데이터 필드 지정해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링크 필드를 지정해줘야 되죠, 그죠? 링크는 셀프 참조 포인트를 내가 쓴다 했죠, 그죠? 노드에 링크. 이렇게 해주면 노드라는 스트럭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뭔가 노드라는 게 만들어진데 노드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장소하고 그 다음에 링크가 저장될 장소 여기 만들어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것을 계속 생성하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동적으로 생성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계속 뉴로 계속 불러서 생성하면 되죠. 예?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요거는 이제 스트럭처가 메인에서 뭡니까? 어떤 그 스트럭처 이름 하나 정해주고 만약에 n이라는 변수는 무슨 타입을 해줘야 돼요?
n이라는 변수를 이제 내가 통해서 새로운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 이 노드 객체를 만들겠다. 그럼 어떻게 돼? 노드요. 어떻게 선언해줘야 돼? 우상현. 자, n이라는 이제 요놈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데 이름을 내가 n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 자, 그럼 여기 앞에 내가 뭐라고 선언해줘야 돼? 요거 규정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노드의 노드의 스타는 n이다 하면은 이제 n이란 것은 내가 이제 앞으로는 노드 포인트로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죠? 노드 포인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성을 해줘야 돼. 그죠? 새로운 이제 아까 요 노드를 생성을 해줘야 된다. 생성. 그죠? 그럼 노드를 생성을 하려면 어떻게 돼? 노드 생성하는 거. n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new. 그죠? new 뭐 하면 돼? 네? 뭐 노드 해주면 되지. 그죠? new 노드 하면은 이제 요런 노드가 하나 생성이 된 거예요. 여기는 n이 가리키는 것은 이제 요거 노드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노드는 아까 데이터 필드와 링크 필드가 만들어진 거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내가 아까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게, 자, 그러면 이제 노드를 생성하면, 자, 노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죠?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고요? 탑이라는 정보가 필요하다죠. 그죠? 네. 탑 정보가 필요해요. 탑. 그러니까 그 놈이 가리키는 위치 값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자, t라는 노드에 t라는 변수도 노드 타입을 하나 설정해줘요.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요 t는 이제 포인트로 지정했죠. 그죠? 그러면 이 t가 요 놈을 가리키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t에 링크. 그죠? 자, t는 일단 t는 n이 돼요. t는 n이다 하면은 자, 요 t는 요 n을 갖다가 가리키겠죠.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t라는 노드도 이 n을 가리켜요. 이 노드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t라는 것은 사실은 뭐 테일로 돼. 테일. 꽁지가 어디 있다. 제일 마지막 꽁지가 어디 있다. 요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아까 헤드 노드도 필요해. 헤드. 그러니까 헤드 노드는 h라고 합시다. h도 마찬가지 n이다. n.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 여기에 h라는 노드가 생성이 돼요. 생성이 돼서 n이라는 노드를 가리키겠죠. 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사실은 이 앞에 여기도 h도 마찬가지로 노드에 포인트에 h 이렇게 지정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죠? 네. 맞습니까? 하고 나서 이렇게 딱 하면 U를 생성을 해주면 이런 노드가 생성이 되고 그게 T와 H가 T와 H를 new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 이렇게 이제 하나 노드를 처음에는 지금 제일 처음 하나 생성한 거예요. 그죠? 노드 링크에 하나를 생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일단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노드에 여기 데이터가 무슨 값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값을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값을 집어넣으려면 자, 값을 여기 1이라는 값을 집어넣자 이제. 여기에 값을 1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싶어요. 저장하고 싶어요. 이제 여기 데이터 필드니까 1이라는 값을 넣고 싶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아까
이제 요 스트럭처에서 그죠? 이제 값을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자,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죠? n 화살표 데이터 이퀄 1 하면 여기에 n은 포인트니까 n점이 아니죠, 그죠? n점 하는 것은 그 포인트가 아닌 일반 그 변수일 때는 이렇게 포인트 점 연산자를 세서 멤버 변수들을 액세스하지만 포인트일 때는 요거 화살표를 이용한다 했죠, 그죠? 자, 그러면 n이 가리키는 여러분들 기호상 딱 보면 아 쉽잖아 이야기가. n이 가리키는 데이터의 값을 1을 넣어라. 그럼 여기 이제 값이 일단 저장이 된 거예요. 저장이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노드 하나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때 링크는 아직까지 링크가 가리키는 곳은 아직은 지정이 안 돼 있죠.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새로운 노드를 하나 만든다 이제. 또 새로운 노드는 또 마찬가지로 n은 new 노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노드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필드, 그 다음에 링크 필드가 있는 거예요. 아직 요거하고 이거 연결 안 됐어요. 연결 안 됐으면 만들기만 만들었지. 자, n은 new 노드를 했는데, 그러면 아까 이 n이 요거를 가리키게 돼, n이. 그죠? 근데 내가 이제 n은 또 new 노드 새로 하나 만들었잖아. 그럼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돼? n이 여기 지금 현재 n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가 여기를 가리킨다. 여기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요 놈을 가리키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n은 new 노드 했으니까 이제 새로 생성된 여기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아까 뭡니까? 텔과 헤드 뭐 이런 거 뭐 좀 내가 해줘야 되겠지, 그죠? 여러분들 헤드는 움직일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헤드는 그냥 제일 처음 위치에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테일만 요거 따라가면 되지, 그죠? 요놈을 따라가면 돼. 테일만 요놈을 따라가면 돼, 그죠? 그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삽입할 때 어떻게 안 됐어요? 삽입할 때 테일에 먼저 일단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을까요? 여기 데이터를 먼저 하나 집어넣읍시다. n이 가리키는 데이터를 뭐 값을 2라고 넣어봅시다. 2. 그럼 여기에 이제 값이 2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이제 테일이 요 놈을 가리키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죠? 요 놈을. 그래서 테일에 테일에 이거 링크 테일에 t에 링크가 가리키는 거. 링크가 가리키는 거. 요게 뭐 어떻게 해요? 네? 요게 뭐를 가리키면 돼요? 테일의 링크가 뭐를 가리키면 돼요? 테일의 링크가 뭐를 가리키면 됩니까? 테일의 링크가 어디에요? 테일의 링크가 어디입니까? 여기 앞에서 테일의 링크는 여기잖아요, 그죠? 테일의 요 링크. 그러면 여기 지금 가리킬 것이 지금 아직 가리키고 없는데, 가리킬 곳이 없어요, 지금은. 떠있죠, 그죠? 요거를, n을 딱 지정해 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n이 요거니까, 이렇게 연결되겠지? 그죠? 연결이 돼요. 연결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일을 이쪽으로 바꿔주는 거야. 테일을, 그죠? 테일을 바꿔주려면 어떻게 돼요? 테일을 바꿔주려면, 테일이 가리키는 것을 이쪽으로 바꿔주려면, 테일은 뭐야? 테일은 뭐 하면 됩니까? 네? 테일에 잠깐만.
테일은 t가 가리키는 링크 값을 갖고 오면 되겠죠, 그죠? t가 가리키는 링크 값을 갖고 오면 돼요. 그러면서 이 t가 이제는 여기 있다가 t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또 여기 링크는 뭐 일단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 노드 만들어졌고 노드 2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계속 만들면 되지, 그죠? 계속 만들면 돼요. 되겠습니까? 네? 남창규 되겠어?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다음 또 노드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더 만들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제 여기 이제 코드가 이게 메인부니까 그죠?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또 노드는 n은 뭡니까? new 노드 해주면 되겠지, 그죠? 하면 또 마찬가지 또 생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데이터 필드와 링크 필드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값을 집어넣자. 데이터 값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 값을 3을 넣겠다, 내가. 데이터 값 3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진영. 모르겠어? 김범진. 데이터 값 3을 넣으려면 어떻게 돼? n에 화살표 더했으니까 앞에서 다 했는데 그대로 따르면 되잖아요. n의 데이터는 3이다 하면 이제 여기 3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3이 들어가는 거죠. n에 새로 발생한 노드 n의 데이터에 3을 넣어라. 그럼 3이 들어간 거지.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요 링크를 이쪽으로 연결해 줘야 돼요, 그죠? 요 링크를 연결해 주려면 뭡니까? n이 가리키는 링크, 그죠? 즉, 지금 테일의 위치를 이제 가리키고요. 그래서 테일이 가리키는 링크는 n이 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거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이 n이 아니고 n이 이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가 쭉 연결돼서 요놈 노드를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테일도 옮겨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테일이 링크다 해주면 이제 요거 없어지고 테일이 여기를 가르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내고 싶다. 링크를 이제 끝내고 싶다. 끝내고 싶으면 널로 연결해준다 했죠, 그죠? 널. 그러면 링크 값을 널로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죠? 링크 값을 널로 어떻게 넣을까요? 응? 링크 값은 널로 어떻게 넣을까요? T 링크가 넣을 때 T 링크. 정확하게는 뭐 T 링크 해도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N의 링크는 널이다. 이렇게 지금 N의 링크. 같은 말이에요, 그죠? 네? 안 보이나? 모니터에 가려줘.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에서 적어줄까요? 아예 왼쪽에다. 가면서 봐라. 자, 잠깐만요. 그러면 요건 적었지. 여러분 요거 적었죠. 이건 지웁니다. 이제 노드는 이제 내가 스트럭처 타입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메인에서 메인은 뭐 보이드 타입이든지 아니면 인트 타입이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노드의 스타는 n이 하나 지정해주고 노드의 스타의 뭡니까 테일, 노드의 스타의 헤드 세 개를 지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 되는 거죠, 그죠? n은 new node. 그 다음에 테일은 n이다. 헤드도 제일 처음에 n이다. 예. 그 다음에 데이터 값 넣기 위해서 n의 데이터는 값이 1이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첫 번째 노드가 만들어질게요. 여기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드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 n은 new 노드다. 만들어주고 나서 요 n의 데이터 값을 먼저 넣읍시다. 데이터는 뭐 값을 2다. 2를 지금 넣으면 두 번째 노드의 값이 데이터 필드의 값이 2가 저장이 될 거고, 요거는 이제 저장하고 나면 이제 링크는 n의 뭡니까 n의 데이터가 아니라 t 값이 이제 옮겨가야 되니까 t의 링크는 n이다. 그다음 그러면 이제 n이 저쪽 옮겨갔으니까 t의 링크 n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t 값도 바꿔주는 게 t는 현재 t는 여기를 그 앞에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제는 t는 t 링크다. 그러면 두 번째 세컨드 노드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또 n은 new 노드다. 마찬가지로 n의 데이터는 3이다. 예를 들어서 3. 그 다음에 테일이 가리키는 링크는 n이다. 테일이 이제 n을 가리키도록 했겠죠. 그럼 테일의 값을 바꾸는 거예요. 테일은 테일의 링크다.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더 이상 안 넣고 싶어요. 끝내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뭡니까? n의 링크는 null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럼 이제 노드가 3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링크드 리스트로 노드가 3개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3개 만들어졌으면 여러분들 이걸 갖고 이제 이걸 한번 그냥 집어넣어서 한번 프로그램 실행시켜 보세요. 이 실행시키는 거는 실습 시간에 하세요. 지금 말고. 여기서 이제 삽입 삭제를 해봐야 돼. 삽입 삭제는 아까 삽입은 어떻게 돼요? 삽입하려고 하면 지금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스택으로 구현한다, 그죠? 스택이면 어떻게 돼요? 스택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여기가 1, 2, 3, 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t가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t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는 이걸 탑을 해주고 탑, 그죠? 탑을 했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끝이라고 가정하면 여기가 끝플레인이 그죠? 그냥 A, B, C 이렇게 했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자, 1, 2, 3 이렇게 쌓도록. 그 다음에 이제 올려가면서 삽입은 탑을 올려서, 그러니까 테일 이쪽을 값을 삽입하는 걸 그렇게 하죠. 이쪽은 막혀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삭제는 마찬가지로 요 놈을 삭제하는 거죠, 그죠? 요 놈을 삭제하는 거. 그래서 요거 이제 노드를 만들었으니까 삽입 삭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삽입 삭제하는 거 그대로 다 여기 책에 표현해 놨어요, 그죠? 여기 표현해 놨어요, 그죠? 자, 탑은 여러분들 테일로 생각하세요. 탑은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링크가, 그죠?
여기 요 탑이 요 테일로 생각해서 테일로 처리해서 하면 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삭제도 마찬가지로 요 탑이 요 테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쪽으로 삽입 삭제하겠다. 이쪽으로 삽입 삭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어쨌든 우리가 스택을 하나를 픽스해놓고 하나 한쪽으로 쌓아가는 게 그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림의 방향이 달랐다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스택을 내가 어떻게 어느 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계속 넣고 빼고 해야 되니까 나는 지금 이쪽으로 넣고 이쪽으로 빼고 하겠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요거 적용해서 요 코드를 완성하세요. 이 코드를 완성해서 삽입 삭제를 만들어 보세요. 요거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서 하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 나가요. 이제 여러분들 다음 시간이 아니고 저거 할 과제. 미로 만들 거. 엔트리, 뭐, 여기 엑시트, 뭐,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여기 0, 0, 0, 0, 0, 1, 1,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됐어요. 뭐 자, 이런 이제 미로 타입은 미로의 크기는 이제 픽스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서는 뭐 6x6 이렇게 픽스했지만 이제 내가 여러분들 동적 메모리 할당해서 일단은 미로는 내가 바깥에서 줄 거예요. 파일 형태로. 내가 파일 형태를 뭐 크기를 뭐 100x100짜리 줄 수도 있고 6x6짜리 줄 수도 있고 뭐 의미로 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서 파일을 받아서 일단 메모리 안에 집어넣어야 돼, 그죠? 네? 메모리 집어넣으려면 동적 메모리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죠? 여러분들이 메모리 데이터를 파일로 읽어서 파일 읽는 거 했잖아, 저번에, 그죠? 파일 읽는 거 했죠? 웹에서 파일 읽어서 내가 텍스트 파일을 줄 거예요. 그럼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그것을 여러분들 메모리 안에 집어넣어요. 저장을 해야 돼요. 일단 저장해 놓고 여기서 시작하겠죠, 그죠? 시작할 때 여러분들 저번에 앞에 할 때 뭡니까? 이제 STL 쓰면 안 돼요. STL은 안 쓸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스택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스택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걸 이용하세요. 스택 만들어 놓은 거 이용해서 일단 엔트리 해서 뭡니까? 지금 우리 이제 깊이 우선 탐색으로, 그죠? 깊이 우선 탐색법으로 하자. 그러면 스택으로 해서 쭉 만들겠죠. 쌓아가면서 위치를 찾겠지, 그죠? 쭉 찾다가 이제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면 요 놈들은 요 경로는 전부 다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어 놨어요. 요 경로들은 다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어 놔서 나중에 최종 끝나고 나서 이 링크드 리스트 값을 다 출력해 보면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온 경로를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습니까? 링크드 리스트 앞에서는 다 스택으로 했잖아. 스택으로 경로를 표현했잖아, 그죠? 스택으로 경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링크드 리스트로 경로를 표현한다. 과제는. 근데 이것을 깊이 우선 탐색법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너비 우선 탐색도 할 거예요. 너비 우선 탐색법 두 가지를 하세요. 두 가지를 해서 같은 맵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경로를 하는지 비교하셔서 해야 되죠. 그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럼 하나는 스택으로 해야 되고, 하나는 큐로 해야 되는, 그죠? 여러분들 앞에서 다 했어요. 그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다 했는 이것을 링크드 리스트로, 최종 출력은 링크드 리스트로 출력하래. 조건은 내가 파일은 입력은 파일로 주고,
그다음에 그 파일의 크기는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파일의 크기든지 다 받아서 배열 안에 집어넣고 그걸 이제 위로 청색을 해드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교수님, 그 파일은 예를 들어서 6, 4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파일로 6, 4 아니 입사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위로 어떤 맵을 줄 거예요. 집합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맵 형태로 텍스트 파일로 2차원 맵 형태를 내가 줄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그대로 파일 읽어서 이제 파일이 그죠? 그러면 여기 6x6이면 6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6줄에 6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씩 읽어들어서 값을 집어넣어야 돼. 배열안에 그죠? 네. 그거는 할 수 있잖아. 그거는 그죠? 캐릭터로 읽어서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예? 요거 내가 이런 맵을 주면 요거 문자 하나씩 캐릭터로 읽어와서 배열안에 집어넣어야 되지. 그죠? 예? 파일 오픈하는 거? 저번에 했잖아. 네? 과제에 대한 답을 올려주시면 과제 무슨 말? 정확하게 질문을 이해를 못해요. 실습 과제 내주셨던 것 중에 그거 소스를 알려주시면 아 소스. 아 네. 그거 내가 그거 그 뭐야 나중에 하나 올려놓을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건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저 보고 하면 되겠죠, 그죠?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어쨌든 18일 아니지 18일이 아니라 22일 그죠? 22일 날 각자 이렇게 내가 체크를 할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인원수가 많아서 그죠? 이거 다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 빨리빨리. 어쨌든 하여튼.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스택인데 내일 이제 Q로 구현하는 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교수님, 네.